이틀 동안 117년 만에 역대 많은 눈으로 서울 전 지역에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서울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기 캐나다 교통 전문가가 한국의 폭설을 보며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킹스턴 교통공사 대중교통운영 총괄 책임자 브리스번 맥케이입니다. 서울의 통합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특히 실시간 교통정보 관리와 환승 체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뜻밖의 폭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서울행을 결정한 건 몇 달 전 우연히 본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더군요.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특히 버스와 지하철의 완벽한 환승 체계.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우리 킹스턴에서는 아직도 버스 회사와 지하철이 별도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이중으로 요금을 내고 있어요. 배차 시간도 제각각이라 환승이 불편하죠. 실시간 정보도 오차가 크고 각 교통수단이 개별 앱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여러 앱을 번갈아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달랐어요. 하나의 앱으로 모든 교통수단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의 연계가 완벽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점들이었어요. 서울시에서도 흔쾌히 승낙해 주었고 일주일간의 출장이 결정되었죠. 도시 규모는 달라도 서울의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일찍 눈을 뜬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울의 이른 아침은 제가 알던 도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교통 상황이 놀라웠어요. 호텔 로비 앞 버스 전광판에는 현재 운행 중인 모든 대중교통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제 스마트폰 앱에도 동일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우리 킹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버스 정류장에는 몇 분 후에 도착할 버스의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혹시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정확도가 낮아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교통수단 간의 완벽한 연계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배차 간격이 조정되어 있더군요. 실제로 아침 출근 시간에 한 정류장에서 지켜보니 지하철에서 나온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버스로 이어지는 모습이 마치 잘 짜인 공연 같았어요. 새벽 5시 첫 차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부는 이미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역무원들은 친절하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스크린도어의 존재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안전바만 있는데 이런 첨단 시설이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니 놀랐죠. 6시가 되자 출근길 인파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질서였어요. 승객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전철이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을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비켜주었죠. 우리도 비슷한 문화를 만들려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상인 것 같았어요. 서울시 직원들과의 첫 미팅은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관제실에서 마주한 광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각종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석되어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관제 시스템이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의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날씨나 도로 상황까지 고려한 유동적인 배차 조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이상으로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기술은 따라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죠. 오전 회의가 끝나고 김 과장과 함께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에요. 우리 시스템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그녀의 말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지하철 정비고였습니다. 차량 기지에 들어서자마자 깨달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열차에는 IoT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정비를 한다고 해요. 예방 정비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른 곳은 버스 환승센터였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승객들의 동선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우산을 쓰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게 천장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작은 배려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교통공사 통합관제센터의 브리핑룸이었어요.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 정보는 물론 날씨와 도로 상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관제실 구석에 있는 작은 모니터였습니다. 거기엔 시민들의 실시간 민원과 제안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더 특별한 건 그 민원들이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즉시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 반영된다는 거였죠. 시민과 시스템이 서로 소통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김 과장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한 건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게 아니라 시민들의 불평과 요구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어 저는 지하철을 타고 여러 환승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역에서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출구마다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주변 버스들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자신이 탈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었죠. 킹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편리함이었어요. 홍대 입구역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환승 통로에 설치된 움직이는 보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긴 환승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시설은 노약자나 짐이 많은 승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 시설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양방향으로 모두 가동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이용객이 많은 방향으로만 가동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해요. 첨단 기술과 효율성,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한 운영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을 만나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질문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들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해요. 버스 기사님들, 역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된다는 거죠.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후에는 교통공사의 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신입 직원들의 교육 과정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시스템 운영 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와 시민 중심의 사고방식을 강조하더군요. 심지어 장애인과 노약자의 입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역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역무원이 길을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가장 편한 환승 경로까지 상세히 알려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죠. 이게 바로 제가 킹스턴으로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폭설이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에서도 도시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 시간과 도로의 실시간 교통 정보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문득 1년 전 킹스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그때의 혼란스러운 기억이 선명합니다. 40cm가 넘는 폭설이 도시를 덮었을 때 우리 교통공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스는 물론 지하철 입구까지 눈에 파묻혔고
직원들의 출근도 지연되었죠. 제설 장비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눈이 너무 빨리 쌓여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상대책본부에서 36시간을 꼬박 세워야 했어요. 도시의 대동맥이 멈춰선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은 눈더미가 되었고 제설 작업은 계속 지연되었으며 결국 도시의 모든 대중교통이 이틀간 마비되었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아침마다 관제센터에서 받는 보고는 최악이었습니다. 운행 중단된 버스가 수십 대, 지하철역 출입구 폐쇄 10여 곳,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 발이 묶인 시민들. 제설차는 간선도로조차 제대로 치우지 못했고 이면도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어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어야 할 대중교통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민폐가 된 거죠. 교통공사 주변 도로 하나를 겨우 확보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하철이 부분적으로나마 운행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혀 있으니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때 저는 교통 시스템의 취약점과 도시 공동체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각자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더 쉬웠던 건지 모두가 자신의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서 마주친 폭설은 운명 같은 느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너무나 달라서 놀랄 따름이었죠. 캐나다보다 눈이 많이 오지 않는 한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지 궁금해졌어요.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해도 자연 앞에서는 힘을 못 쓰기 때문이죠. 새벽 5시 여전히 시차 적응이 힘든 저는 호텔 로비에서 서울의 새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이었는데도 신기하게도 분주한 도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밤중부터 내린 눈으로 도시가 하얗게 변했는데 거리는 이미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설차들이 큰 도로를 누비고 있고 지하철역 입구는 벌써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모습이에요. 아침 준비로 분주할 시간인데 상점 주인들이 하나둘 나와 자기 가게 앞을 쓸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도 누군가 치워놓았어요. 킹스턴이었다면 아침까지 기다렸을 텐데 여기선 새벽부터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둘러 준비했어요. 호텔 프론트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서울시가 새벽 2시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 날씨 예보를 보고 미리 준비했다나요? 우리는 폭설이 내린 후에야 대책을 세우는데 이곳은 그 전부터 움직이는 것 같았죠. 이제 6시가 되어가는데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업체 아저씨, 편의점 직원,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분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었죠. 그들은 하얀 눈길을 조심스레 걸으며 바쁘게 움직였죠. 문득 궁금해져서 호텔 밖으로 나가봤어요. 영하의 기온이지만 거리에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주변 카페 주인이 제설 작업을 하는 옆집 세탁소 아주머니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있었어요. 7시가 되자 거리가 더 분주해졌어요. 학생들과 회사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눈으로 버스가 조금 지연되었지만 문제없이 왔고 지하철도 정상으로 운행했어요. 어제 밤부터 내린 눈이 꽤 많아 보이는데도 도시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킹스턴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설 시스템이 있고 시민들도 눈에 익숙하지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엔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 상점 주인들은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서 눈을 치우는지 궁금해졌어요. 아침 일찍 서울시 직원들을 만났어요. 공무원들이 이미 새벽부터 나와서 눈을 치웠더라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더군요. 기상청의 예보가 들어오면 바로 비상 대기조가 편성되고 제설 차량은 미리 정해진 노선을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한다고 해요. 그리고 눈이 내리기도 전에 미리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런 선제적 대응이 도시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비결이었나 생각했어요. 더 인상적인 건 시민들과의 협력 체계예요. 각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의 상점들은 자발적으로 제설 책임 구역을 정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런 자발적 참여가 도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눈이 올 때의 대응 방식은 수십 년간의 경험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잦았대요. 하지만 그때마다 시스템을 개선하고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실패를 발전의 계기로 삼은 거죠. 교통공사의 관제실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노선의 상황을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 첨단 시스템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였어요. 오후가 되자 폭설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도시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도시는 마치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정시에 운행되고 환승도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지하철역 근처의 횡단보도에서는 상점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면 승객들은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스레 배려하며 승하차를 돕더군요. 이게 바로 진정한 스마트시티구나. 그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서울이 보여준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우리 킹스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무실 건물 앞에서 노인들이 함께 눈을 치우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건물 관리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다가가 여쭤보니 매일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쁜데 우리라도 도와야지. 라며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이 시간이면 나오신다고 하네요. 교통공사 직원들도 이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때로는 도시락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였다면 책임 문제나 보험 문제를 걱정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더군요.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그분들이 쉬고 계신 곳에 들렀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주머니에서 귤을 꺼내 나눠주셨어요. 캐나다에서 온 손님이니 더 먹으라며. 그 귤이 이제까지 먹어본 겨울 과일 중 가장 달콤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60년대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눈을 치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장비도 없고 가난했지만 서로 돕는 게 당연했다고 해요.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그 마음만은 그대로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등학생들이 하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눈 치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잠시 멈춰서서 도와드리기도 했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공동체 정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퇴근하는 회사원들이 노인들께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분은 과자를, 어떤 분은 따뜻한 핫팩을 건네기도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인근 가게 주인들이 모여 눈을 치우고 있더군요. 칼바람이 부는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여 있었어요. 궁금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미끄러질까봐 걱정된다는 말씀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행정적인 규제나 의무가 아닌 순수한 배려에서 시작된 습관이라는 게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묵묵히 제설 작업을 하신 분들 덕분이겠죠. 그들의 노력이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한 출근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도시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눈이 예보되어 있었어요. 날씨 앱을 보니 새벽부터 눈이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저도 새벽 제설 작업에 참여해보기로 한 거죠. 호텔 주변 상인들께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 3시 약속대로 호텔 앞 카페 주인 김철수 씨와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주변 상인들과 함께 제설 도구를 들고 나와 있었죠. 맥케이 씨, 추운데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인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많이 어색했습니다. 눈을 치우는 방법도 서툴렀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여기는 제가 할게요. 라며 조용히 알려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킹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우리는 벌써 호텔 앞거리와 주변 버스 정류장까지 깨끗이 치웠습니다. 김 씨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거라고, 게다가 누군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의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큰 도로를 바라보니 제설 차량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도로를 누비는 제설차들은 마치 춤을 추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킹스턴에서도 제설차를 운영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처음 보았어요. 주요 도로는 제설차가, 골목길은 주민들이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작년 킹스턴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폭설이 왔을 때 한 노인분이 미끄러져 다치셨고 그 일로 상점 주인이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도시의 상인들은 더욱 제설 작업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책임 문제가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여기 서울의 상인들은 오히려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나서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게 놀라웠어요. 새벽 5시가 되자 환경미화원분들이 출근하시더군요. 우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는 골목 안쪽 제설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치워진 보도를 본 시민들은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공동체구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모여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구나. 첨단 시스템과 제설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이런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이틀 후면 킹스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과 제설 작업 매뉴얼이 가득하지만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그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가장 먼저 시민 참여 시스템을 제안해 볼 생각이에요. 첨단 장비를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시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는 걸 이곳에서 배웠으니까요. 시스템은 도구일 뿐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결국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금도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차가운 눈발로만 보이지 않아요. 이 눈을 대하는 서울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가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도시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조화.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틀 동안 갑작스러운 폭설로 모두들 놀라셨을 텐데요. 밤새 노력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출근길이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미끄러워진 도로에서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포착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